현재 고3이 치르는 올해 대학 입시부터 모든 대학이 학폭 기록을 감점으로 의무 적용하는 가운데 지난해 전국 대학 134곳 중 절반 정도가 학폭 이력을 입시에 반영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대학의 학폭 이력을 반영한 학생은 총 397명이었는데 이 중 298명, 75%가 불합격 처리됐습니다. 국회교육위원회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대학 61곳이 학교생활기록부의 학폭 조치사항을 대입 전형에 반영했습니다. 이 대학들은 학폭 이력이 반영된 학생 4명 가운데 3명을 불합격 처리했습니다. 수시 모집에서는 370명 가운데 272명, 73.5%가 불합격했고 정시에서는 27명 가운데 26명, 무려 96.3%가 탈락했습니다. 학폭 이력이 있는 학생은 대부분 떨어진 겁니다. 서울 주요 대학 입시에서도 학폭 탈락자가 속출했습니다. 서울대는 정시에서 2명, 연세대와 성균관대는 수시에서 각각 3명과 6명이 학폭 감점을 받아 불합격됐습니다. 한양대는 12명, 서울시립대는 10명, 경희대와 건국대 각각 6명, 동국대는 9명이 학폭 감점으로 탈락한 거로 집계됐습니다. 학폭 조치는 경중에 따라 1에서 9호로 나뉘는데 1호 서면 사과부터 3호 교내 봉사는 조치 사항을 이행하면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아 대학이 학폭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반면 중간 이상인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심리치료는 졸업 후 2년간 보존되고 6호 출석 정지, 7호 학급 교체, 8호 전학은 4년간, 9호 퇴학은 영구 보존됩니다. 대다수 대학들은 4호 이상의 학폭부터 감점폭을 높이고 8에서 9호는 부적격 처리하는 방식을 적용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두고 입시학원들은 학생들 사이 동점자가 많아 소수점 점수 차이로도 당락이 결정되는 만큼 앞으로 학폭 감점은 치명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학폭 반영이 대학 자율이었지만 올해는 의무화되는 만큼 학폭으로 인한 탈락 사례가 더 늘어날 거로 전망했습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네, 사건 엑스파일 다음 사건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 이야기 들었을 때 이게 과연 중1 학생들의 이야기인가라고 좀 놀랐거든요. 저도 제가 중학생 아들이 있는데 너무 끔찍했습니다. 이게 그냥 보통 수위를 좀 넘어서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학교 폭력이었는데 피해 학생 어머니가 이 자기 아들이 이런 일을 당했다는 걸 알고 정말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저희에게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어머니의 얘기를 한번 듣고 오시죠.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정말 그거 알고 나서부터 매일 울었던 것 같아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들을 막 하더라고요. 사진을 보낼래? 아니면 엄마 사진을 보면서 하는 영상을 보내라. 저희 아이를 쉬는 시간마다 찾아가요. 이 아이 반 옆에 캐비넷이 있는데 그 안쪽으로는 CCTV가 사각지대예요. 거기서 때리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자살 생각까지 했더라고요. 죽으면 무슨 느낌일까? 엄마 매일 생각했어. 내가 죽어도 저 아이들은 똑같이 그럴 거야. 네, 단순히 철없는 장난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요. 그리고 13살짜리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른 같은 짓을 할 수 있었는지 놀랍습니다. 우선 아이들의 피해 상황을 좀 알고 싶은데요. 이 끔찍한 학교 폭력이 시작된 건 지난 6월부터라고 합니다. 가해 학생은 2명이고요. 지금 네. 피해 학생이 1명인 상황인데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은 원래 초등학교 때는 친구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학교로 진학하고 난 뒤에 아무 이유 없이 재수 없다라는 이유로 폭행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폭행뿐만 아니라 네.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중요 부위를 촬영하라고 한다든지 네. 금전을 갈취한다든지 또 심각한 건 폭행도 CCTV 사각지대에서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CCTV를 보면 일로 와라 하고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을 불러내는 장면만 있고 때리는 장면은 또 없다고 합니다. 아주 악랄한 거죠. 정말 영악하네요. 예. 예, 지금 이제 금전 요구도 했다고 하는데 네. 이 아이들이 어떻게 금전을 요구하면서 협박을 했는지 저희가 카카오톡을 입수를 했거든요. 한번 보시죠. 자, 지금 메신저 화면을 보시면 자, 저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피해자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용돈을 받아야 너희에게 돈을 줄 수 있어. 그랬더니 나는 15,000원 주고 누구한테는 10,000원을 주고 딱딱딱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는 알겠다. 근데 이제 돈이 없다라고 하니까 돈을 빌려라. 56번까지 안 보내면 정말 죽는다. 이렇게 협박도 하고요. 자, 장문을 써서 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반성문을 뜻한다고 해요. 반성문 30장을 써서 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못 지키면 엄마 사진 보면서 음란행위를 하는 걸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라. 네 중요 부위를 찍어서 보내라. 이런 정말 이제 초등학교 졸업한 중1 학생들이 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협박을 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피해자 학생에게 정신적으로 가해를 한 부분이 가장 가슴이 아픈데 피해 학생은 지금 그래서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 거로 나와 있습니까?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에게 송금한 걸로 확인된 금액은 16만 원 정도인데요. 네. 매달 적게는 40만 원, 많게는 70만 원 정도의 돈을 계속 요구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걸 마련을 못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폭행도 하고요.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장문에 반성문을 쓰라고 하고 주요 신체 부위를 찍어서 보내라. 그리고 부모님의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단순히 수치심을 주는 걸 넘어서서요. 네. 나중에 더 큰 돈을 요구한 협박의 수단으로 쓴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 학생은 돈이 생기면 그 즉시 이체를 했고 돈이 없는 상황에서도 탈탈 털어서 이걸 입금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저도 변호사 일을 하면서 여러 일들을 접하지만 네. 악랄한 보이스피싱 업체 회사들이 이런 식의 방법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학생들이 어떻게 알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험악한 뉴스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더 큰 문제는 저희가 이제 피해 학생이 한 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조금 전에 그 학생의 어머니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되고 자기 아들의 이 메신저를 보다가 네. 피해 학생이 6명이나 더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한번 이 어머니 말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증거에는 4명이었는데요. 지금 추가로 아이들의 진술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 진술들을 취합해보니까 피해 학생이 7명이에요. 옷을 벗으라고 시킨 아이가 2명이 더 있고요. 라는 아이의 쇼크를 시켜서 아이가 기절을 했었대요. 근데 그 후에도 친구를 계속 때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피해 학생의 규모가 한 명뿐이 아니라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두 학생이 7명의 학생을 괴롭혔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앞서 보신 영상에서처럼 피해 학생 어머니가 이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후 네. 이 모바일 채팅방을 봤다고 해요, 아이의. 근데 그 모바일 채팅방을 보니 우리 아이처럼 돈 뺏기고 맞고 옷 벗겨서 영상을 찍으라고 하고 한 아이들이 또 추가로 3명이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충격받은 어머니는 이제 피해 학생들의 진술을 좀 들어보셨고 얘기를 좀 듣는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자 3명을 알게 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2명의 학생이 7명의 학생을 이렇게 악랄한 방법으로 괴롭힌 아이고. 거죠. 네, 이 사실만으로도 사실 기가 찬데 이 또 다른 피해 학생, 저 B군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또 다른 피해 학생 같은 경우는 이 부모님이 더더욱 더 분노를 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학교 때문인데요. 왜 그런지 이 또 다른 피해 학생의 아버지가 분노한 이유 한번 들어보시죠. 학교에다 연락을 취했는데 학교 측에서 불러가지고 2번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도 맞은 사실이 있냐? 괴롭힘 당한 사실이 있냐? 애가 선생님 앞에서 뭐 제대로 얘기를 했겠어요. 나는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학교 쪽에다가 항의를 했죠. 왜 그런 사실이 있으면 부모한테 연락을 해줘야지. 학생만 불러서 물어보느냐.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냐. 제가 거꾸로 썼죠. 좀 정리를 해보면 처음에 나왔던 A군의 어머님이 B군이라는 애도 당했구나라고 알고 그 부모님한테 알려주고 학교에다가 증거를 다 보냈는데 학교 측에선 정작 이 또 다른 피해자의 부모님에게는 아무 말도 안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은 B군을 불러서 물어봤대요. 너 괴롭힘 당했니? 그럼 이제 B군은 무섭고 가해자들이 그렇죠. 선생님께 물어보면 아니요, 뭐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학교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A군 어머니가 나중에 학교에 B군 관련해서 부모님들한테 알리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학교에서는 아니 피해자들 어머님이랑 담합하고 싶은 건 알겠는데 뭐 일단은 피해 학생은 A군이니까 A군한테 집중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학교가 알고도 피해 아이의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건데 저희가 학교에다가 아니, 왜 그렇게 하셨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랬더니 학교 측이 이거 다 절차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학교 측 입장 한번 들어보시죠. 예. 이게 이제 학교 측에서 한 답변을 저희가 정리를 한 건데 학폭을 인지한 후에 가정에도 통보를 하고 현재는 교육청과 조치 결과를 이행하고 있다. 분명히 B군의 부모님은 못 들었다고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러면서 출석 정지 단계는 아니다. 즉 가해 학생에 대한 조사가 아직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출석 정지를 시킬 필요가 없었던 걸로 판단했다라는 게 이제 학교 측의 얘기입니다. 신 변호사님.
이거 우리가 그냥 절차대로 했다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뭐 절차를 어긴 거는 크게 없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 네. 대해서 충분히 피해 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게 노력을 했는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일단 여기에 대한 결정 통보서를 보면요. 심리치료 10시간에 특별교육 5시간 그리고 학급 조체 정도만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은 쉬는 시간이나 등하교 시에 피해 학생이 여전히 가해 학생의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노출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임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히려 피해 학생이 무서워서 학교를 못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면은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뭐 어른들이 예방을 하지도 못했는데 일에 대한 대책 마련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걸로 지금까지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건 계속해서 가해 학생들을 우리 피해 학생이 마주쳐야 한다는 부분인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걱정되는데요. 지금 학폭 치료 처분, 그러니까 학급 교체만 일어난 상황인데요. 좀 어이없는 것은 지금 가해 학생 2명, 피해 학생 1명. 그래서 가해 학생 1명과 피해 학생은 어차피 다른 반이었다고 합니다. 어차피 그래서 마주칠 일이 없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학급 교체가 되고 지금 피해자가 7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피해자 중 1명과 가해자가 이 학급 교체 때문에 또 같은 반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학교 폭력이라는 게 같은 반이어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교내에서 일어나는 건데 학급 교체만으로 이 처벌이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이 1명에 대한 처벌만 그러니까 학급 교체가 된 거기 때문에요. 이 6명에 대한 처벌이 모두 이루어진다면 그 이상의 좀 처분도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피해 학생 A군이 묵묵히 이 폭력을 견딘 이유는 부모님이 알면 슬퍼할까 봐였습니다. 피해 학생의 이 말이 너무나 마음 아프게 다가옵니다. 오늘 사건 엑스파일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 헌터스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화면 하단에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키워드 학폭 가해자입니다. 실제 지난 2025학년도 경북대학교 입시에서요. 이 학폭 전력 때문에 불합격한 지원자가 22명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사안에 따라 1호 서면 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의 조치를 받습니다. 경북대는 1부터 3호는 10점, 4부터 7호는 50점, 그리고 8호와 9호는 150점을 감점했습니다. 이 기준을 적용한 결과 수시 모집에서 19명, 정시 모집에서 3명이 감점을 받아 최종 불합격했습니다. 앞서 전국 10개 교대 역시도 2026학년도 입시 전형부터 이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반영하기로 했는데요. 특히 서울교대와 부산교대, 경인교대 등은 처분의 경중에 상관없이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수험생은 모든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부적격으로 탈락시킬 방침입니다.